이번 시간에는 5장 두 번째 있는 리사이클 뷰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그 스피너를 한번 해보셨으면 데이터와 아답터와 그리고 컨테이너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하긴 한데 코드만 좀 복잡할 뿐이고요.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셨으면 이제 책에 있는 순서대로 액티비티 메인에 가서 리사이클로 뷰를 화면에 갖다 놓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지우셔도 되고 그냥 타이틀 표시 용도로 하나 놔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리사이클로 뷰라고 해놓고 그 아래다 갖다 놔볼게요. 다음에 아이디를 주셔야 되고요. 아이디를 뭘로 했지? 리사이클로 뷰. 그리고 여기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리사이클로 뷰에서 살짝만 띄워줄게요. 글자에서 요만큼만. 그래서 이 타이틀 밑에 실제 목록이 있게끔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목록 하나하나에 뿌려지는 개별 레이아웃을 만들 텐데요. 저희가 이걸 일반적으로 아이템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레이아웃을 하나 만드는데 이 res 디렉토리 밑에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가서 여기로 오른쪽 클릭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아이템 리사이클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름하고 루트 엘리먼트, 소셋,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 밑에 거는 많이 쓸 일이 없으시고 요 루트 엘리먼트는 가끔 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요거를 바꿔주면 예를 들어 이걸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조금 전에 만든 아이템 리사이클러인데요. 코드를 보면 여기가 컨스트레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두 번째 입력란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면 여기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코드에서 수동으로 바꿨는데 아까 거기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바뀌니까 거기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렇게 해놨네요. 책에서도 제가 책을 쓴 지가 좀 오래돼서 여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놓고 생성을 했네요.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를 50dp로 주고 이렇게 쭉 올라가죠. 다음에 여기다가 오리엔테이션을 호리존탈로 하고 다음에 그래비티를 센터 버티컬인데 그래비티는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3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 둘 가져 놓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쌓일 거예요. 3개를 갖다 놓는데 하나 어디 갔지? 3개 이렇게 쌓이고요. 다음에 여기 첫 번째가 맨 위로 갈까요? 첫 번째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하지 말고 일단 웨이트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에 레이아웃 웨이트를 1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5로 바꿔주시고요. 세 번째를 3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 웨이트가 정상적으로 1대 5대 3이 되려면요. 이 웨이트를 설정하는 이유가 전체를 1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100이 아니구나. 이 각각의 아이템의 레이아웃 웨이트를 합친 것에서 합친 게 전체 값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 5, 3이니까 9가 전체 값이고 여기가 9분의 1, 여기가 9분의 5, 여기가 9분의 3만큼 넓이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넓이 값이 9분의 1 같지가 않죠. 9분의 5 같지 않고 요거 이유는 레이아웃 위드 값이 랩 컨텐트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0dp로 바꿔주면 0dp 우리가 설정한 값만큼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1대 5대 3의 비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높이를 버티컬 센터로 했어야 되네요. 버티컬 센터 버티컬.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다음에 1번부터 순서대로 아이디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가 텍스트 NO, 두 번째가 텍스트 타이틀, 세 번째가 텍스트 데이트로 해놨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텍스트 속성에다가 01 타이틀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 내가 알아보기가 편하겠죠. 타이틀 여기는 20, 21, 03, 30 이 정도 입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목록에 요 아이템 레이아웃이 하나씩 뿌려질 텐데요. 목록에 뿌려지려면 뿌려질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 줄 텐데 데이터가 목록 형태니까 한 줄 한 줄에 뿌려주는 데이터의 패턴이 있겠죠. 그 패턴에 맞게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서 쓰게 됩니다. 일종의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해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 New, 코틀린 클래스, 코틀린 클래스에 여기 데이터 클래스라는 게 체계에는 있는데 지금 제가 요 녹화를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화면이랑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 메모라고 하시고 클래스를 일단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래스를 쓰기로 했으니까 데이터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데이터 클래스는 여기 중괄호는 없어도 되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일단 지울게요. 괄호를 열고 이 안에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해줄 때 내가 이거를 쓰기 가능한 변수로 할 건지 읽기 전용 변수로 할 건지를 발로 변수 선언하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넘버는 인티저 타입을 할 거고 제목은 스트링, 다음에 날짜는 타임 스탬프라는 걸 쓸 거예요. 실제로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값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970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00시인가요? 00시 00분 01초부터가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때가 1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분, 초, 일, 월, 년을 더해서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게 타임 스탬프라는 걸로 나중에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으면 우리가 나중에 반복문 같은 걸로 뭐 1부터 100까지 증가하면서 이 메모 클래스를 100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발 메모는 메모 영할 필요 없죠. 여기는 인덱스, 뭐 여기는 헬로, 여기는 현재 시간, 아까 롱이라고 말씀드렸죠. 숫자 타입 1970년 1월 1일부터 하는 뭐 이런 값이 들어간다고 치면 반복문을 돌면서 이거를 하나씩 메모 클래스를 데이터 클래스를 생성할 거고, 그걸 담을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모 리스트는 뮤터블 리스트 오브 메모,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반복문이 100번 반복하는 동안 메모 리스트에다 담아두면 나중에 메모 리스트를 이제 데이터로 쓸 수 있겠죠. 이걸 목록에 뿌릴 때는 100개의 메모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여기 목록에다가 100개의 데이터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조를 잡기 위해서 이 데이터 클래스라는 거 하나 만드는 거고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가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로드 데이터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줍니다. 메모 클래스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메모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반복문을 돌면서 책에는 그냥 데이터라고 해놨네요. 데이터 똑같이 할게요. 데이터라는 걸 만들고, 책에는 여기다 타입도 지정을 했는데 이 타입 같은 건 뒤에서 이미 뮤터블 리스트 오브에 메모를 해놨으니까 여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이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서 100개의 메모 데이터를 생성하고, NO라고 해놨네요. 1부터 100까지 생성하면서 먼저 타이틀은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그리고 달러 넘버를 이렇게 붙여놨네요. 타이틀이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끝에 숫자를, 이 증가하는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데이트 값에는 아까 그 타임 스탬프를 넣는다고 했죠. 이게 시스템.current time minutes를 가져오면 타임 스탬프 값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메모를 생성을 해줍니다. 메모는 요 바하고 발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책에는 바라고 해놨네요. 굳이 바로 할 필요 없었는데 바로 해놨네요. 요 발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생성하면 뒤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다 발로 하시면 됩니다. 넘버랑 타이틀이랑 데이트를 넣고 요거를 이제 data.add 메모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게 요 데이터라는 변수는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무슨 데이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메모 리스트라고 해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냥 데이터라고 하면. 자, 그럼 여기는 로드 데이터가 아니라 로드 메모 리스트가 되는 게 좋겠죠. 일단은 함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코드가 너무 많이 고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얘로 호출하면 100개의
요 메모 클래스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가상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고, 이제 어댑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댑터를 만드는데 메인 액티비티 밑에다 그냥 만들게요. 클래스 커스텀 어댑터, 요게 이제 리사이클러 뷰에 있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안드로이드 만들어져 있는 아답터라는 걸 쓰는데요. 알테네터 임포터 아답터라는 놈을 쓰는데, 얘가 보시면 제네릭으로 뭔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요 리사이클러 뷰 아답터는 데이터 전체를 관리하는 거고요. 다음에 요 아이템 리사이클러라고 되어 있는 아이템 레이아웃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게 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더를 클래스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밑에서 그러면 그 홀더 클래스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클래스 홀더라고 해서 이거 뭘 쓰는 거냐면은 리사이클러 뷰 홀더라는 걸 쓰는데, 이 아답터가 이 홀더를 가지고 아이템 레이아웃의 값을 세팅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홀더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내가 얘를 쓸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홀더를 먼저 만들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홀더 알텐터 임포트라면 커스텀 아답터에 있는 홀더라는 거, 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 뷰 홀더도 생성자로 호출해야 됩니다. 아답터도 생성자로 호출해야 되고요. 다음에 뷰 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그 뷰, 얘가 사용할 요 아이템 레이아웃 뷰를 던져둬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바인딩을 사용하고 있어서 홀더의 생성자로,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이 아이템 레이아웃을 인플레이트한 레이아웃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던져줬어요. 이름은 아이템 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아이템 리사이클러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뷰 바인딩을 쓰게 되죠. 그래서 뷰 바인딩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바인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인딩 이름은 예측할 수 있죠. 아이템 리사이클러 바인딩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쓰는 레이아웃이 얘니까. 그래서 아이템 리사이클러까지 치시면 바인딩이 자동 생성돼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군요. 그레이드 설정에 가서 여기까지 좀 빨간 줄이 있는 대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레이드 설정에 가서 빌드 features,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걸 먼저 해놓고 코드로 가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걸 하고 앞에서부터 다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설명을 앞에서 한번 했다 치고, 요거를 싹 지우고, 자, 아답터 사용법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먼저 그 리사이클러 뷰 adapter라는 걸 사용해서 얘를 상속받아서 커스텀 아답터를 만들 건데, 이 아답터가 제네릭으로 홀더라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죠. 홀더는 개별 아이템의 값을 세팅해 주기는 용도고,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홀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 홀더 클래스는 리사이클러 뷰에 뷰 홀더라는 거를 상속받는데, 상속받을 때 이 생성자로 얘가 사용하는 뷰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뷰를 직접 넘겨줄 수는 없고, 우리는 지금 이제 뷰 바인딩을 쓰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홀더에 뷰 바인딩을 하나 전달을 하고, 이 바인딩은 아이템 리사이클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리사이클러 바인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인딩.루트를 얘 생성자로 던져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한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홀더는 하나 껍데기가 완성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제네릭에다가 홀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Alt 엔터. 자, 그러면 커스텀 아답터의 틀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I를 쳐서 세 개의 필수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답터의 기본 틀이 갖춰졌고요. 책에서는 홀더를 밖으로 뺐네요. 밖으로 빼도 지금은 안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홀더는 아마 코드를 보기 쉽게 하려고 책에서는 밖에다 했을 거예요. 요걸 빼면 좋은 거는 코드가 좀 더 깔끔해집니다. 여기 한 줄이 없어져요. 한 줄이란다. 요 한 문장이 단어가. 그래서 코드가 좀 더 단순화되긴 하는데, 홀더 같은 경우는 아답터 밖에서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아답터 안에 네스티드로 내장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아답터 클래스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 목록을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 목록은 요거랑 똑같을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데 책에는 여기다가 리스트 데이터 그리고 뮤터블 리스트 오브 이렇게 해놨어요. 메모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코드량을 좀 줄이려면 커스텀 아답터의 생성자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리스트라고 할게요. 이름은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더 리스트 데이터라고 하면 똑같이 할까요? 헷갈리겠구나. 리스트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는 뮤터블 리스트 메모.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아답터를 생성할 때 얘를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발이라는 예약으로 붙이면 이 리스트 데이터를 전역 변수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고. 발 리스트 데이터 여기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가 사용할 변수는 지정을 했으니까 순서대로 이거 하나씩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쉬운 게 get item count는 목록의 개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return list data size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코드를 좀 짧게 하려면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는 코틀린 같은 경우에 이걸 지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편하죠? 이거 없어도 됐나? 이거 없어도 됐군요. 이렇게 하면 얘가 호출되면 이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짧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이랑 다른 것도 조금씩 계속 강의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목록에 뿌려줄 개수를 정했으면 목록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겠죠. 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 화면에 뿌려줄 이 아이템 레이아웃을 하나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 onCreate view 홀더의 역할은 화면에 지금 9개 정도인데 9개, 뭐 20개, 10개죠. 10개, 20개, 30개 정도 뿌려진 수 있는 높이면 저 onCreate view 홀더는 30번만 호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번부터 70번, 100번까지는 스크롤을 올리는 순간 1번에 있는 그 홀더를 31번에서 가져다 써요. 그래서 이걸 재사용한다고 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생성해 놓고 재사용하는 게 이 리사이클러 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인딩을 생성하고요. 발 바인딩. 요거는 모양은 조금 다른데 액티비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 리사이클러 바인딩 점 인플레이트를 하는데 여기에 요 두 번째 걸 쓰시는 거예요.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이니까 항상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만 넘겨주면 되는데 요 홀더에서는 홀더는 아답터에서는 각각의 홀더가 부분 쓰여지는 거죠. 아이템 요 개별 아이템이 목록의 일부에 표시돼야 되니까 내가 표시되는 뷰의 정보도 함께 넘겨줘야 돼서 세 개의 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트를 넘기는데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나? 없죠.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프롬이라는 걸 써서 얘는 컨텍스트를 사용하거든요. 페런트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페런트를 넘기시면 되고 세 번째는 false. 그냥 고정입니다. 항상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eturn, 얘가 반환값이 홀더죠. return 홀더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홀더 클래스 얘를 생성해서. 근데 이 생성자가 쓰는 게 바인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인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인딩 이렇게 넘겨주면 이 홀더 클래스가 생성돼서 안드로이드에 전달이 됩니다. 자, 이제 바인드 뷰 홀더는 뭐 하는 거냐면은 목록이 30개면 30번이 다 호출되고요.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 31번째, 32번째, 33번째가 호출되면서 30개까지는 이 온크레이트 뷰 홀더에서 만든 걸 30개를 쭉 그대로 사용하고 31번째부터는 얘가 만든 것 중에 맨 첫 번째 걸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 뷰 홀더에서는 항상 패턴이 먼저 데이터를 꺼내고 1 사용할 데이터를 꺼내고 2 홀더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홀더는 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해보면 먼저 데이터를 꺼내야 되는데 얘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뭐죠? 얘죠. 얘 데이터 타입 하나하나가 여기서 꺼내지는 겁니다. 발 메모는 어디서 꺼내냐 되냐면은 요 리스트 데이터에서 몇 번째 걸 꺼내냐면은 get 포지션의 걸 꺼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은 요 화면에 목록만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목록의 개수만큼 이 on bind 뷰 홀더가 호출되면서 자기 그 목록 아이템의 위치를 이 포지션 값으로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몇 번째 걸 꺼내서 써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홀더에 전달하면 됩니다. 홀더에 전달하는 거는 요 홀더 그 위치랑 얘가 만들어 놓은 홀더까지 몇 번째 건지를 전달해 줍니다. 안드로이드가 우리한테. 그러면 요 홀더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함수를 안 만들었으니까. 요 홀더 점 set이라고만 해줄까요? 뭘로 해야 되지? set 메모라고 해놨군요. set 메모 여기다가 꺼낸 메모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근데 set 메모 메소드가 없으니까 여기 빨간 줄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여기다 이제 우리 set 메모를 만들면 돼요. fun set 메모 메모 그리고 우리는 이 메모 데이터를 바인딩을 통해서 값을 화면에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뿌려주는데 제일 먼저 바인딩 점 텍스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인딩 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 얘를 전역 변수로 쓰려면 발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발을 붙이셔도 되고요. binding text no text는 메모에 no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텍스트에 바로 넣을 수 없으니까 문자열 템플릿을 사용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인딩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width를 써서 코드량을 좀 줄여보죠. 자, width 스코프 함수를 썼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화면에 있는 위젯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text.title에는 emo.title를 넣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날짜가 있는데 날짜는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아까 받은 타임스탬프를 날짜 형태로 변환해 줄 거예요. SDF는 심플 데이터 포맷, 여기에 YYYY DD 형태로 이 데이터 포매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알려주고, 데이트 변수에다가 포매티드 데이트라고 해놨네요. 포맷 데이트에는 sdf.format 여기다가 memo.timestamp를 던져주면 이 숫자형을 여기 날짜 형식에 맞춰서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ext date.text에 요 포매티드 된 거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아답터에 전달된 목록을 가지고 각각의 아이템 화면에 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고 주르륵 올라가서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도 바인딩이 있어야 되니까 set content 뷰에는 binding.root를 전달해주고, 다음에 순서대로 코드 여기 이제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 함수로 호출해서 이 함수로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가 아답터를 생성하는 순서는 항상은 아니고 1.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를 생성합니다. 아답터인데 요 아답터라고도 책에도 아답터라고 되어 있나요? 아답터라고 하면 나중에 위젯 리사이클러 뷰점 아답터라고 세팅을 하는데 그때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커스텀 아답터라고 할게요. 는 커스텀 아답터를 생성하는데 요때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게 돼 있죠. 생성자에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다음에 화면과 연결, 화면이 리사이클러 뷰와 연결을 합니다. 이때는 binding.recyclerview.adapter,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러 뷰의 아답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답터 프로퍼티가 있어서 여기다가 내가 생성해둔 요 커스텀 아답터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리사이클러 뷰의 특징은 이 레이아웃 매니저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쭉 목록처럼 목록 형태로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그리드 형태로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를 꼭 마지막에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레이아웃 매니저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가 목록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화면에 정상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목록이 100개가 쭉 뿌려지겠죠. 이렇게 쭉 잘 뿌려지네요. 요 레이아웃 간격 같은 것들은 좀 조절을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클릭 처리만 한 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 매니저도 책에 있는 거 다 한번 써보세요. 자, 클릭은 아답터로 가서 주로 홀더에다 세팅을 하는데요. 요 화면에 요거 하나하나가 클릭됐을 때 뭔가를 처리하거나 혹은 요 개별 뭐 4번이 눌렸을 때랑 타이틀이 눌렸을 때가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전체 요 한 칸이 눌렸을 때 클릭 처리를 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클릭 처리는 init에서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set 메모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binding root set onClick listen을 달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목록에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그럼 드래그 할 때마다 여기가 호출되니까 클릭 일선화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아래로 계속하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이 낭비되면서 심하면 앱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시면 큰일 나고요. 꼭 init 블록에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binding root set onClick listener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릭된 아이템을 보여줄 텐데 책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inding text.title을 갖고 와서 여기에 텍스트를 가져와서 토스트로 뿌려줬거든요. 발 타이틀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리고 toast.make text 컨텍스트는 바인딩에서 꺼내실 수 있습니다. binding.root.context 이렇게 꺼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된 아이템 $타이틀 해주시면 되고 toast.length.show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만 해드렸더니 요 화면에 뿌려지는 거 말고 다른 데이터를 못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렇게만 하지는 않고 센 메모 그러니까 화면에 한 행이 뿌려질 때 요걸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를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current 메모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아이고 만들어 놓고 요 메모가 세팅되는 순간 current 메모에다가 메모를 담아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바가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항상 담긴다면 널 처리할 필요 없이 rate init으로 하셔도 됩니다. rate init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뷰 홀더가 온바인드 뷰 홀더가 호출되는 순간 메모 데이터를 사용할 데이터를 넘길 텐데 그거를 전역 변수에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클릭이 됐을 때 클릭 리스너는 화면에 보이는 요 예를 들어서 13개만 생성돼 있겠죠. 근데 이게 드래그를 하면 그 이전의 걸 갖다 쓰기 때문에 그냥은 현재 데이터를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 현재 내 메모가, 현재 행의 내 메모가 이거다라는 걸 여기다 알려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꺼낼 때 타이틀을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current memo.title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뿐만 아니라 나중에 메모 데이터가 많아서 여기에 뭐 글 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글 쓴 사람이랑 전화번호는 화면에 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클릭했을 때 화면에 뿌리지 않은 데이터로 뭔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넣고 여기서는 클릭하면 이 메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클릭하면 네, 3이래네요. 8, 26, 34.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네요. 요 리사이클 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보지 마시고 데이터 바꿔가면서 데이터랑 여기 레이아웃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것만 하면 다른 거는 쉬우실 거예요.